이번 강의에서는 이소플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소플라본의 식물성 호르몬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이소플라본의 섭취가 인지나 우울증의 개선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대사증후군의 개선에 미치는 효과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에 있는 이소플라본은 다양한 식물에서 발견되는 플라보노이드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동물과는 달리 스트레스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여기에 저항할 수 있는 물질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성분 중에 하나가 이소플라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물에 대한 스트레스는 주로 빛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이런 병원성 균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소플라본의 원래 기능은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식물체가 합성한 성분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아직까지 어느 정도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권장 섭취 기준에 대해서는 설정이 아직 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양을 먹어도 예를 들어서 100mg 정도를 하루에 섭취를 해도 어떠한 건강상의 부작용이 있다는 그런 보고는 아직 보고된 바 없습니다. 콩에 있는 이소플라본은 일반적으로는 당과 결합되어 있는 배당체라는 형태, 그래서 글리코사이드라고 부르는 배당체 형체로 일반적으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발효를 거치게 되는 식품들, 예를 들어서 장류나 요구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당 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비배당체의 형태, 어글리콘이라고 부르는 비배당체의 형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소플라본의 구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게 플라보노이드의 기본적인 구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왼쪽에 당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글리코사이드, 배당체이고, 화살표를 표시한 부분에서 당이 떨어져 나가면 그 다음에는 어글리콘이라고 부르는 이제 이러한 아이소플라본의 형태로 전환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배당체 형태로 존재를 하지만 당이 떨어져 나간 어글리콘이 체내에서 훨씬 소화나 흡수가 되는데 용이한 걸로 잘 알려져 있어서 같은 아이소플라본을 섭취해도 발효식품에서 형태로 섭취하는 것하고 일반 식품에 섭취하는 것이 효능의 차이는 이제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이 소화 흡수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배당체에 당이 연결된 형태에서 이 당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과정은 바로 소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당이 제거가 되고 흡수가 되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장내 미생물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흡수된 비배당체의 아이소플라본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콜이라는 형태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형태의 대사체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콜이라는 형태로 전환되는 효율은 인종이라든지 개인이 갖고 있는 장내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한 양의 아이소플라본을 섭취해도 어떤 사람한테는 효과가 조금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그 효과가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는 그런 차이가 바로 이 이콜이라는 대사체로 전환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 이콜이라는 성분이 결국 에스트로겐이 결합할 수 있는 에스트로겐 수용체하고 결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결합 능력이 일반적인 아이소플라본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 결합 능력을 보이기 때문에 더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소플라본이 체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키워드는 파이토에스트로겐이라고 부르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효과입니다. 이거는 성호르몬의 하나인, 여성 호르몬의 하나인 에스트로겐이 체내의 각 기관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에스트로겐 리셉터는 수용체는 이 뇌에도 있고, 그 다음에 심혈관계, 심장에도 있고, 그 다음에는 난소를 포함해서 피부,
그리고 뼈, 그 다음에 간, 다양한 곳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다양한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에스트로겐은 아니지만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유사한 이소플라본은 이 에스트로겐 리셉터의 수용체에 결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 수용체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에스트로겐 호르몬과 비슷한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에스트로겐하고 비교하면 현저히 떨어지죠. 현저히 떨어지긴 하지만 없는 거에 비교해봐서는 훨씬 더 유효한 효과들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스트로겐 수용체하고 결합을 할 수 있지만 결합하는 강도나 아니면 이 두 가지 수용체 중에서 어떤 수용체에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에스트로겐의 활성을 조절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말씀드렸던 대로 에스트로겐은 체내에 두 가지 수용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알파와 베타 두 가지 수용체에 있는데요. 여기 에스트라디올이라고 써있는 에스트로겐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죠. 강한 활성을 가지고 있는 에스트로겐. 요거는 알파, 베타 수용체에 다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요 이소플라본의 한 종류인 제니스테인 같은 경우는 주로 알파 수용체의 결합보다는 베타 수용체의 결합이 주로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런 그 에스트로겐의 활성을 조절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체내에 있는 호르몬의 밸런스를 조절하는 거죠. 에스트로겐이나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의 그런 밸런스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아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해서 이것들을 조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에스트로겐의 역할과 유사하게 혈관을 이완시키거나 혈액의 흐름을 좋게 만드는, 그래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좀 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혈압도 조절할 수 있고 혈관을 조금 더 탄력 있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한 예방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림에서 보셨듯이 이 이소플라본은 뇌에 있는 에스트로겐 리셉터하고도 결합을 할 수 있어서 인지 기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신경세포의 성장이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과 관련된 기전을 보시면은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주로 치매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연령이,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치매는 이제 굉장히 그 주변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가족들이 고생을 갖고 있는 이제 질병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의 원인은 아직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우리가 지목되는 것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펩타이드입니다. 그래서 베타 아밀로이드 펩타이드는 이게 주로 뇌에 있는 세포의 대부분은 다 신경세포입니다. 그래서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요 아밀로이드 베타인데, 이제 요것들의 생성을 억제하는 기능을 해서 우리 치매를 조금 예방하는 그런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이런 연구 보고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엔 또 치매의 원인이 되는 것 중에서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원인 중에서 세포 내 여기 보시면은 칼슘의 흡수량들을 좀 조절을 하게 되고, 또 세포들을 이제 파괴하는, 손상을 주는,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억제해서 그래서 타우 단백질의 인산화를 억제함으로써 인지 기능의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세포들을 체내에서 빨리 제거하는 것도 더 이상의 손상을 막는 이제 그런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오토파지라는 그런 오토파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오토파지의 역할도 활성화해서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효과 중에서 또 이제 우울증을 개선하는 데도 이소플라본이 좋은 효과가 있다는 연구 본거가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4% 정도가 우울증 증상으로 이제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도 원인은 분명치 않지만 모노아민계 신경 전달 물질이 좀 부족해서 이러한 우울증이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보고에서는 어떠한 효과를 확인했나 하면은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중국에서 진행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콩 섭취를 많이 한 노인들하고, 그다음에 콩 섭취가 좀 부족한 노인들하고의 우울증이 발병하는 그 위험성을 분석해 봤더니, 콩 식품의 섭취 빈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우울증 발생 위험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더라. 이제 이런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것들을 먹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본 연구는 아니고, 그냥 콩을 많이 섭취한 그룹하고 부족하게 섭취한 그룹이 어떠한 변화가 관찰된 것을 분석한 거기 때문에 결국 이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콩의 섭취가 이런 우울증 발생의 위험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노인에서만 나타나는 효과는 아니었고요. 남성이나 또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콩 섭취가 많을수록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그러니까 우울증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결합을 통해서 인지 기능이 향상되는 이제 그러한 기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 데이터를 조금 더 보여드리겠는데요. 요거는 폐경기 증상을 경험한 여성들의 우울증 증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제 조사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중 맹검이라고 해서 실험을 진행하는 시험자나 실험에 참여한 그런 피시험자 모두가 자기가 어떤 그룹에 해당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한 연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그것을 섭취하는지,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약을 먹는 건지, 효과가 없는 약을 먹는 건지, 약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식품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없는 상태로 시험이 진행된 거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중재가 들어가서 효과를 관찰한 연구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의 측면에서 보면 설득력이 강한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는 40세에서 60세 정도 폐경기 증상을 경험한 여성이 되었고요. 한 8주 동안을 이제 중재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소플라본을 섭취 안 한 그룹하고 농도별로 다른 그룹 두 가지를 섭취를 했을 때 한 25mg 정도의 이소플라본을 하루에 한 8주 동안 섭취했을 때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4주 후부터 우울증 증상,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유의적으로. 그래서 보통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런 효과를 관찰하는 것은 대부분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인이 증상을 어떻게 느끼느냐,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본인이 평가한 지수가 자기가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는 몰랐지만 이렇게 이소플라본을 섭취했을 때 그런 증상의 완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사증후군에 대한 개선 효과입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증상이나 질환들이 이제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임상적으로 보면 복부 비만, 고혈압, 인슐린 저항성, 그 다음에 높은 중성 지질, 그 다음에 낮은 HDL 콜레스테롤, 이렇게 5개 항목 중에서 3개 이상이 포함될 경우는 대사증후군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으로 판정이 되면 일반 사람에 비해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이소플라본의 섭취가 어떠한 효과를 줬는지를 평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중맹검, 위약처리, 중재 연구, 가장 설득력 있는 연구의 실험 디자인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주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교차 시험이라고 해서
대조구하고 시험구를 교차했다는 의미인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처음에는 대조구에 해당하는 그룹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험구가 되고 시험구에 해당하는 그룹이 대조구가 되는 그렇게 그룹이 교차되는 이제 그런 실험 디자인입니다. 여기에서도 효과가 나오면 이제 되게 효과는 명확하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의 특이한 점은 아까 이소플라본의 대사체 중에서 이콜이라는 물질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 효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람마다 차이를 보이니까 결국 이미 이콜로 전환을 시킨 다음에 섭취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제 요거를 평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콩 배알을 콩의 이소플라본을 발효를 통해서 이콜로 전환을 시킨 다음에 섭취를 시켰고요.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이콜을 섭취를 하면은 혈당이나 그다음에 LDL 콜레스테롤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위험 요소인 혈관이 경직되는 현상이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완화가 됐다. 그래서 이런 이콜을 섭취하는 것은 대사증후군을 완화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러한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소플라본이 이 대사증후군을 완화하는 데는 또 어떠한 그런 기작들이 연관되어 있는가를 이제 도식적으로 좀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은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이 대사증후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제대로 체내에서 효능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해 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뇨가 진행되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대사증후군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함으로써 대사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효과들에 대한 근거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혈압이라든지 혈행 개선 또는 혈관의 어떤 탄력을 이제 향상시킴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방법, 그 다음에 체지방 같은 것들을 좀 감소시킴으로써 비만을 조절해서 또 대사증후군을 완화하는 그런 효과들, 이제 이런 것들이 다양한 동물 실험이나 인체 적용 실험을 통해서 효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 이소플라본을 섭취해서 나타나는 효과들하고 이 장내 미생물의 변화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 최근에 발표된 연구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가설은 콩의 섭취를 하면 혈압이 떨어지고 동맥경화 위험성이 이제 낮아졌는데 이러한 것하고 장내 미생물이 변화한 것하고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이소플라본의 섭취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대사증후군과 관련이 있는 혈압이나 비만의 조절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제 조사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건강한 성인 남녀 132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여기는 미국의 연구였는데요. 보통 미국은 콩식품의 섭취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보통 한 2mg 정도를 평균으로 섭취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콩식품의 섭취가 3mg 이상인 그룹하고 그 이하인 그룹의 장내 미생물의 균층을 분석했더니 이제 특징적인 변화가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이알리스타 속하고 프리보텔라 속 세균의 밀도가 콩식품의 섭취에 의해서 유의적으로 감소된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서 조금 더 복잡한 변화가 관찰이 됐는데요. 이 두 가지 속의 변화 중에서 프리보텔라 속 세균만 존재하는 경우는 이 두 가지 속이 같이 있거나 아니면 모두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이알리스타 속 세균만 존재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혈압이나 그리고 비만의 어떤 지표인 허리 둘레라든지 염증 지수가 유의적으로 높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균의 밀도가 높은 것이 이렇게 혈압 조절이라든지 비만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결과를 얻은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좀 종합해서 보면은
콩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은 장내 미생물이 변화가 되고 그 장내 미생물이 변화되면 만들어내는 대사체가 변화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앞서 봤던 이코를 생산하는 그런 변화도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혈압 감소 효과도 결국 장내 미생물의 변화에 따라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장내 미생물의 의존적인 변화가 효능과 관련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어서도 변화가 유도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결과이긴 하지만 서양과 다르게 우리나라의 경우는 평소에 섭취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 이 결과를 동일하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해당하는 걸로 적용하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어쨌든 이소플라본의 섭취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이 변화하고 효과에 대사증후군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연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아이소플라본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